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국어의 장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묶은 고전시와 현대시를 동시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작품은요, 고려 가요인 삼오곡입니다. 삼오곡, 이 제목부터 막 삼오 엄마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확 드는데,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고려가요라고 했는데, 고려가요 특징을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죠? 몇 분 후? 칼을 생각하세요. 3분후라 그랬죠. 그런데 삼음보, 분연체 혹은 분절체, 후렴구인데 후렴구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선생님이요, 고려가요가 뭐든지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메모 보시면 비분절체, 비연시, 가로 열고 단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후렴구도 딱히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겠습니다. 호미도 날이여지만, 자, 355. 호미도 날이여지만, 호미도 날이지만, 호미도 연장이죠? 그렇죠? 호미도 날인데, 낫같이 들리도 없다. 자, 호미도 뭔가 이렇게 그 잡초 같은 거 제거하고 풀 제거하는데 되게 좋은데, 낫은 진짜 한 번에. 낫 잘못하면요, 진짜 막 사람도 막, 정말 큰일 난다 그러죠. 호미보단 누가 더 세다. 연장 중에서 낫이 더 세다. 그쵸? 아반남도 어이여지만은 아버님, 그쵸?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호미입니다. 그런데 위덩더등성, 여기 후렴구가 있긴 있네. 위덩더등성, 어머님같이 괴시리가 없다. 어머님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는데요. 그 모성애라 그러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미는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고 낫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 어머니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미보다 낫이 더 센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강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센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으실 순 있는데요.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품고 정말 그 몸에 품고 이제 10달 이상을 이제 고생하시다가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낳자마자 엄마한테는 그런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아이가 나오면 이게 진짜 내 아이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폭발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훨씬 더 좀 희생적인 부분들이 많으시죠. 그쵸? 그래서 어머님같이 괴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옛날부터 우리 중세 때부터 우리가 괴다가 뭐냐면 전혀 좀 다른 말로 해석할 것 같은데 사랑하다예요. 사랑. 괴실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 어머니가 속된 말로 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아소니마 감탄사입니다. 어머님같이 괴시리가 없어라 강조하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무한히 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알아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은데 반중 좋은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자, 반중하면요 상위에 반중은 상위에 뭐가 있냐면 좋은감, 홍시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네 엄마도 감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감 참 좋아하시죠. 달콤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부드럽고 식감이 참 먹기가 좋죠. 그런데 이 쟁반 위에 감이 참 고와 보이는데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자 유자 동그라미 치세요. 유자가 무슨 계열입니까? 귤 계열이죠. 그래서 이 유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밑에 육적의 회귤고사 볼게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효심이 참 깊었는데 원술이라는 사람한테 갔다가 봤더니 상에 뭐가 있었냐면 유자, 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안 먹고 몰래 3개를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대요. 너 왜 그거 몰래 3개 가져가니?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감동했대요. 그래서 이게 귤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를 뭐 하려고 품어 감찍도 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길 이때 이는 누굽니까? 반길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군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이게 뒤에 선생님이 한자 성어를 다 부록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자 성어 선생님이 뭐 맥수진하는 뭐 이런 거 설명하면 혹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뒤에 부록 가셔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자 성어도 가끔 문제에 나오고요.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공부하실 때 한자 성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뒤늦게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는 거죠. 이런 한자 성어를 사자성어를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풍수지탄 적어두세요. 그래서 효도를 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는 죽고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 바로 풍수지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길 리가 없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서러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엄마가 워낙 감을 좋아하시고 특히 꽃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늘 엄마 생각하면서 가지고 갔다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게 선물로 들어와도 들을 어머니가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어머니한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또 다른 그리움으로 두 개의 현대시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추억에서입니다. 박재삼, 김소월이나 박목월 뒤를 잇는 어떤 그 한국의 고유한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인으로 이제 꼽히는 분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진주장터 생엄을 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다 진 어스름. 자, 어두운 그 시간적인 배경이죠. 그런데 진주장터라고 뭐가 나왔습니까? 실제 지명이 나왔네요. 향토성이 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명이 나온다 라고 하면 향토적이구나.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향토성을 환기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주장터 생어물전은 누구의 생활터전? 어머니의 생활터전이죠. 그래서 진주장터 생어물전, 어머니가 이제 생선을 팔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머니의 생활터전이다. 그런데 개그우먼 이영자 씨였나요? 그분도 이제 어머니가 생선 장수 하셨다고 했었는데, 생선 장수의 최대 애로점은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생선 특유의 이제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의 어머님의 어떤 모습하고 좀 오버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바닷밑이 해가 다지는 어스름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때요? 저녁 무렵, 아주 해질 무렵 이렇게 보죠. 그러면 장사가 거의 뭐 됩니까? 끝날 무렵이 되죠. 우럼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바라는 눈깔들이. 자, 눈깔하면 생선에 뭐 있는 이렇게 눈이죠. 생선 고유의 눈깔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자, 이 생선 눈깔에서 착안했어요. 눈깔을 보면서 이 동그란 게 마치 뭐 같아요? 돈같이 느껴지는 거죠. 은전. 그래서 이 눈깔에서 연상돼서 오는 게 은전인데, 이 은전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지금 없는 부죠. 어머니 생선이 그렇게까지 잘 팔리지 않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생선 눈깔 속에서 은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소유할 수 없는 한 같은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한이던가 이렇게 지금 끝나는 종결어미를 뭘 썼어요? 의문형을 썼네요. 종결어미 의문어미입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형으로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한이던가 한이다 라는 것보다 훨씬 더 단전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감정을 막 폭발하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을 조금 누르는 느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감정의 절제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는 감정을 폭발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감정을 꾹꾹 눌러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슬플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울음을 막 우는 것보다는 울음을 꾹꾹 참고 있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울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빛을 발하는 눈깔들이 소위 없은 운전 많고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야. 자, 이 울엄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사투리가 좀 보이긴 하는데, 우리 엄마, 그쵸? 우리 엄마. 두 번째, 우리 엄마이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가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엄마. 그쵸? 왜 울까요?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장사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쵸? 그래서 울고 계시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슬픔, 한 글자로 하면 한, 두 글자로 늘려볼까요? 애상적인 거죠. 짠합니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별밭 하면요, 내가 지금 꿈꾸는 이상향의 별이잖아요. 그쵸?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그 세계, 소망과 희망의 세계. 거기는 또 멀리 우리 오누이, 엄마가 있고 엄마를 기다리는 남매가 있네요. 머리에 맞댄 골방이 안 돼요. 자, 지금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희망 쪽은 별밭인데, 지금 있는 부정적인 현실은 골방이죠. 그 골방에 머리 맞대서 뭐 하고 있어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막 떨고 있는 거죠. 누굴 기다려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죠. 아주 추운 골방이네요. 진주, 남강, 맑다고 해도 실제로 앞에서 진주 장터가 나오니까 또 뭐 나왔어요? 진주, 남강, 오명, 가명. 그냥 오며 가며 하면 되는데 운율감을 주기 위해서 이응을 거죠.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거. 아무리 강이 맑고 좋으면 뭐예요? 장사하고 먹고 사느라 새벽이만 보니까 이게 시커머져. 예쁜 빛인 걸 내가 알 수 있나요? 그쵸?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알 수 없어요.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꼬? 꼬 동그라미. 그 위에 던가 동그라미. 그 위에는요. 한이 던가. 계속 의문형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던가 또 들어가고 뭐뭐 할 꼬도 들어가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자, 달이 떴고 그 달빛을 받고 있는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거리던가. 옹기 동그라미. 옹기랑 똑같은 게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거리는 거. 이 반짝거리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어머니의 눈물인 거죠. 그쵸?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꼬? 이 반짝거리는 거, 어머니의 눈물. 제대로 힘들어도 울지도 못하는 그런 울엄매. 그쵸?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걸 또 견뎌내고 살아계시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그 어떤 그쵸? 어머니의 또 힘듦, 이런 것들을 꾹꾹 참으면서 굉장히 절제하며 그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정리에는 자유시, 서정시, 회고적, 옛날 일을 떠올리고 있고, 애상적, 슬픔이 있고, 구체적인 그 정서가 굉장히 그 지명이 드러나면서 향토성이 드러나 있고요. 시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또 반복이 되죠. 뭐 손시리게 떨던가 이런 구도 반복이 되고, 시각적인 이미지요. 특히 뭐 눈깔, 은전, 그쵸? 그래서 생선의 하얀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슬픔의 함을 좀 나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결 어미를 통해서 뭐뭐 했을꼬? 의문형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확인 문제. 이 시에서 사용된 지배적인 심상은 시각적인 심상이다. 두 번째, 이 시에서 사용된 종결 어미의 시적인 효과는 감정을 뭐 하고 있다? 꾹꾹 참아내는 것. 감정의 절제다.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쓰면 일반적으로 직설적이지 않고 객관성을 좀 많이 띠게 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엄마 걱정으로 보겠습니다. 자, 엄마 걱정 기형도. 박재상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기형도 시인도 그 현대시에서 참 천재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분도 좀 그 죽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비극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가셔가지고 아까운 분이시죠.
자, 근데 실제로 이 기영도 시인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는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깜짝 놀랐었는데 기영도 시인의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셨는데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글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기영도 시인의 시집을 갖고 와서 선물을 해주셔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이걸 가져오시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기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도 막 얘기하는데 눈물이 룩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짠한 그런 기사를 봤나 선생님 영상을 봤나 그랬는데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여전히 엄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입니다. 제목 자체도 엄마 걱정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그만큼 어머니의 삶이 어때요? 고단하죠. 열무 30단을 다 팔아야 돌아오시겠지요. 안 오시네. 왜 안 오실까요? 못 파니까 못 오시고 계시는 거죠.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뭐처럼? 찬밥처럼 세모. 아까 뭐 떠오르십니까? 골방 같은 이미지 떠오르죠. 나는 마치 찬밥처럼. 왜 찬밥 같아요? 불을 녹록히 뗄 수 없는 형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찬밥처럼 방에 당겨서 그럼 이때 이 찬밥은 누굴 의미해요? 나죠. 그래서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오누이라도 있었는데, 그쵸? 남매가 있었는데,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안 오시네 동그라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마치 뭐 같아요? 배추님 같이 타박타박 나요. 코코코코코 막 세게 나는 게 아니라 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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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는 거죠. 왜 그래요? 엄마가 지쳤어. 그쵸? 피곤한 어머니의 발걸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타박타박 의성어죠.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나 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추님 같은 그런 발소리로 오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리네. 어둡고 세모, 무서워 세모.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비가 막 와요.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얘가 이제 1년이죠. 자, 그래서 1년에서 뭐가 드러나 있어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마음? 외로움. 엄마를 기다리며 느끼는 외로움. 그 다음에 무서움. 이런 것들 드러나 있네요. 두 번째. 아주 먼 옛날.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먼 옛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주 먼 옛날이니까 지금 화자는 거의 성인이 됐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였겠다? 과거 해상이었겠다. 그쵸?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던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윗목하고 똑같은 게 이미 칠판에 써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환기하는 거 뭡니까? 찬밥이죠. 보통 시골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막 절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아랫목이죠. 그쵸? 아랫목은 막 너무너무 따뜻한데 윗목은요? 그렇지가 못하죠. 아궁이랑 이렇게 멀어가지고 열이 전도가 잘 안 돼서. 그쵸? 그래서 찬밥 같다, 윗목 같다. 그쵸?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외로움도 느껴지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크죠. 어머니 안 오신다. 그쵸? 왜 안 오시지? 혹시 어떻게 되셨나? 뭐 다치셨나? 많이 못 파셨나? 그쵸? 이어는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유년 시절의 추억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확인 문제 볼게요. 위 시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시행은 바로 네 번째 행위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그쵸? 그래서 혼자 너무너무 어린 시절에 무서웠겠죠. 엄마가 사실 어린 시절에는 그 세계의 전부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오신다. 굉장히 큰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외롭고 쓸쓸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차가운 촉각적인 이미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뭔가 그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무슨 목? 윗목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적으시면 엄마 걱정을 좀 잘 이해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지금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된 그런 시들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 3절에서는 부정적인 현실을 다룬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많이 달려오고 있는데 복습은 밀리지 않고 하고 계시죠? 복습 꼭 충실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